오늘 영상은 입으로 하는 안보가 빚은 우리 국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탈길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전차 이야기입니다. M48A5K라는 전차인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18년 영상입니다. 표적을 식별도 안 되고 비탈길조차 못 오르는 전차가 우리 군 전방에 버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로 간간히 유지했지만 이젠 정비 비용이 더 들어 잔존 가치가 0원인 말 그대로 깡통 전차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모습을 드러내는 이 전차. 1977년 도입돼 40년 넘게 운용 중인 M48 전차입니다. 재원상 평지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그런데 실제로는 20km에 그칩니다. 20도가 넘는 경사로는 차체를 돌려 후진으로 오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사방의 적 전차를 공격하기 위한 포탑의 회전수는 분당 4에서 5회, 우리 군의 주력 K1 전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야간 조준경으로 500m 이상 표적은 식별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조준선만 식별되고 정말 자세히 봐야지 식별이 될까 말까입니다. 현대전은커녕 기본적인 작전 수행 능력도 떨어지는 이런 전차들이 전방과 동원사단에 6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종된 부품을 다른 전차에서 떼다 쓰는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도 한계 상황입니다. 전투 부대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육군이 M48 전차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미 2011년에 대당 연평균 정비 비용이 전차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잔존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쓰면 쓸수록 손해란 얘기입니다. 잔존 가치는 해마다 줄어 급기야 올해는 0원, 말 그대로 깡통 전차가 됐습니다. K2 차기 전차가 노후 전차들을 대체해야 했지만 엔진 개발 등의 국산화 문제로 퇴역이 미뤄져 온 탓입니다. 엔진 국산화 문제로 퇴역이 미뤄진 것일까요? 휴전 국가에서 전쟁 시 역할도 못할 전차에 전투 시 공격은커녕 탑승한 병사들 최소 안전도 보장 못하는 전차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차는 무려 600대가 2018년까지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영상이죠. 요즘 국산 자주포 전차의 세계가 열광하는데 말이죠. 불과 2년 전의 영상입니다. 실제 최고 속도 시속 20km, 일반 속도는 소달구지와 비슷한 전차, 해가 지면 장님이 되어버리는 전차, 산악지형이 국토의 70%인 나라에서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오르지 못하는 전차, 1977년에 들어와 실전 배치되었고 2008년부터 부품 수급이 되지 않아 돌려막기로 억지로 운행한 전차.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대통령이 재직기간 가장 많이 한 말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 발발 시 전투 효용 가치가 없는 전차가 전방에 600대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9년 동안 그렇게 놓아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국방비는 세계 10위권 안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거의 25배, 6배 차이가 납니다. 수리하는 시간 때문에 훈련을 하지 못하는 전차를 그것도 전방에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국방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인 전작권을 내팽개친 정권에서 국방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입으로 안보를 말하지만 안보는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이 국방이고 자주 국방은 주제넘은 생각이고 자주라는 말은 빨갱이들이나 쓰는 말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 넘어온 것입니다. 정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권을 보는 군대가 다른 생각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것을 보여주고 사이버 공작이나 해주면 만사 형통이라 생각한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타성과 사육에 오랜 기간 젖은 그런 무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극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4.15 총선까지 견고했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가 아니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지만 지지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모습을 나타내는 그들입니다. 국방은 의지가 없이 입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분인데 초장에 재 뿌리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보와 국방의 바탕은 자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과 군부는 70년 동안 한미동맹이 바탕이라 항상 말합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국방 의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 이를 대하는 의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다소 미흡해도 동료들이 웬만하면 양해해 줍니다. 사회 어느 분야든 일할 의지가 부족한 이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주국방은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모든 부분이 튼튼해집니다. 우리는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지탱하는 건 줄기가 아닌 뿌리입니다. 나라의 이익에 따라 국가 간의 이합 집산합니다. 만약 한일 간 군사충돌이 일어나고 미국이 3자 입장도 아닌 일본과 한편을 하기로 정책을 정한 뒤 한국에 인질이 될까 우려해 확전되기 전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어찌해야 할까요? 미일연합군과 홀로 싸워야 할까요? 아님 그것이 무서워 독도를 내주든 다시 식민지가 되든 일본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항복해야 하나요? 어느 날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미국이 하고 북한을 중국에 합병시키기로 한다면 이것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한다면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하고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북한이 같이 죽을 기세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사항이 온다 해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되니 모른 척 외면해야 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절반의 정치권이 주권인 전작권 반환을 반대하는 우리 정서에서 국민마저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면 아마 외세는 한반도를 두고 거리낌 없는 거래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는 시대입니다. 자주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한민족을 지키는 바탕은 외세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영상 속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